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대통령이 영국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 참석 후 외교 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까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핫마이크 발언 때문인데 대통령실이 해명을 해도 한국인은 해명을 잘 믿지 않는다는 추가 보도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달린 댓글 1000개가 넘는데 거의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정치인 비난이 맞다는 대응입니다. 상당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댓글은 댓글이고 외교는 외교입니다. 외국 매체가 한국 대통령의 비속어와 논란 있는 발언을 보도하게 된 경위는 외국 언론이 유엔에서 직접 취재한 게 아닙니다. 한국 내부에서 대대적인 나라 망신과 국가 손해 위험을 해외로 수출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서 압수한 기밀 자료를 리뷰하는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증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수사국이 자신의 집에 증거물을 심어놓고 갔다는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세계은행 총재를 교체할 움직임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김용 총재가 갑자기 사임한 뒤 후임이 된 현 총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오늘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등 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고 또 위험이 높아지면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친러시아파가 컨트롤하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3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한 러시아로 합병되는 투표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핵전쟁 가능성을 전하고 미국은 러시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비공개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 내용을 보도하는가 하다가 다 그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장사에도 그렇고 언론의 보도에도 뭔가 그 윤리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저의 오늘의 미국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의 잣대는 이 일이 세계로 널리 퍼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뜻에서 만지작거리다가 놓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맡고 계신 그 일에서 생각을 해보고 재미로 들으실 수 있을 만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맨 앞에 전하겠습니다. 외교적이거나 이민자로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이 한국의 어떤 경우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번지고 크게 한국의 이익에 위험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백악관도 얘기를 했고 외교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다고 방송하고 신문에 쓰고 하는 것이 전부 결국은 나라 망신입니다. 자, 오늘 차근히 전해를 드리는데 물론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안 했었더라면 좋고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이고 공개 장소에서 그리고 또 보도도 안 했던 게 한국 내부에서 하고 상관없이 미국과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보도를 안 하는 게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터졌으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핫마이크라는 게 지나치게 솔직한 순간,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 지나치게 솔직해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마이크가 켜준 줄 모르고 꺼진 줄 알고 아주 재능이 있고 유능한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라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실수를 한다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완전히 말 그대로 초짜잖아요. 정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준 줄도 모르고 지금 폴 기자단이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생중계하는 줄도 모르고 했었던 말입니다. 그냥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하죠.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어유 귀여운 우리 강아지 새끼.
뭐 강아지, 내 새끼. 그때의 그 새끼를 윤석열 대통령은 그 뉘앙스가 아니라 이 새끼들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나중에 김은혜 이제 수석 뭐죠? 아무튼 수석 뭐뭐뭐는 바이든이 아니라 뭐 그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절대로 안 들린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들린다고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딱 4초짜리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AFP 통신이라고 프랑스 통신이 전하면서 통신은 모든 언론사에 이것을 이제 공급을 하는 매체잖아요. 다 알려져서 지금 추가 보도까지 좀 전에 CBS 방송은 김은혜 그 수석 아무튼 그 담당자가 어떻게 해명을 해도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까지 얘기를 하고 미국 매체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전하는 매체가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내용을 아예 지금까지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죠.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골프를 치다가 F자를 쓴다던가 아니면 앤토니 파우치 박사처럼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해본 사람이 의회에 나와서 자신을 그저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어떤 정치인이 아니 왜 그 재정 상태가 투명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와러모란 바보 멍청이. 왜냐하면 이 정도 사람의 그 공무원이면은 전부 그 자산 같은 것이 이미 공개가 돼 있거든요. 웹사이트 같은 데를 통해서도. 그걸 물어봐.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런 것들이 나가버린다던가 아니면 너무너무 많죠. 처음에 시작은 1995년이었습니다. 카니정이라고 미국에서 에이시아계로서 CBS에서 뉴스 앵커를 하는 유명한 여성이 뉴트 깅그리치 당시에 그 하원 의장의 68세 된 어머니에게 깅그리치가 힐러리를 어떻게 생각을 해? 우리 비트윈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했더니 무슨 B자로 시작되는 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카니정이 결국은 아주 망신스럽게 내려오고 말았는데 그 밖에도 많습니다. 무슨 뭐 크리스 매튜 같은 MSNBC에 있었던 사람은 멜라니아 트럼프를 보고 뭐 예를 들어 저 각선미 좀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 그 공동 그 뉴스 진행자에게 같은 남자였습니다. 얘기를 한 게 핫마이크였던 거죠. 방송을 하는 사람도 모르고 해서 그게 이제 커머셜로 넘어가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는 뭐 너무 많고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도 박스뉴스 기자들에게 2번이나 뭐 What a stupid son of B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최근에 박스뉴스 기자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오바마 케어가 본인이 부통령이었을 때 통과가 돼서 백악관에서 막 행사할 때도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F자로 하면서 너무 좋다는 형태로 이런 것도 핫마이크에 다 나왔었고 오바마 대통령과 니콜라 사코지 전 그 프랑스 대통령이 2011년도에 G20 정상회담에서 이 프랑스 대통령이 먼저 난 정말 그 사람 곁에서 참을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거짓말장이 저런 거짓말장인 처음 봤어. 벤자민 네탄야후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핫마이크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겠어. 당신이 그렇게 못 견디니 나는 맨날 협상해야 되잖아. 그때 중동 문제 한창이었었잖아요. 지겨워. 난 어떻겠어. 아니면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과 그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슈레더 당시의 독일 총리에게 말한 것이 진심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같이 협조도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영국이 농업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는 광우병 퍼뜨린 것밖에 없어. 세상에 음식 잘 못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핀란드에 이어서 음식 못하기는 그 다음이 영국이야.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죠. 찰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본인이 카밀라와 결혼하기 직전에 아들들과 어디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하러 가서 정말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저 기자들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 윌리엄 아들에게 계속 계속 웃으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가. 제일 유명한 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1984년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이거 마이크 지금 꺼졌지?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러시아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노스코리아를 디스트로이 시켜버린다. 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국민 여러분, 제가 러시아를 없애버릴 겁니다. 5분 안에 폭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무척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적대 없는 전에 없는 적대 공격이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 국회 이 새끼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했다는 그 얘기는 그 글로벌 펀드라는 것이 뭐 말라리아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데 미국이 많이 내고 한국도 분담금이 있고 일본도 분담금이 있고 이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고 나서 원래는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지를 못하고 48초만 만났으니까 maybe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분명히 또 들리니까. 그런데 나중에 김은혜 이제 수석 보좌관인가 수석 아무튼 그 담당자는 바이든이 아니다. 이게 한국 국회 새끼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을 내밀면 그러면은 이거 쪽팔려서 어떡하나 본인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믿지 않지만 그 딱 4초밖에 안 돼서인데 기본적으로 그 말을 쓴 것도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품위 없는 말을 한다고 제명시킬 수 있나? 이제 저는 거기까지 그 시점에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금요일이라 좀 소프트하게 가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AFP 통신이 통신이니까 CBS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여, 팍스뉴스도 웹사이트에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여 했는데 그 다음엔 이제 중국으로 가서 또 무슨 홍콩의 매체까지 다 가서 오늘 아침에는 가디언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중국 기자가 썼습니다. 중국 기자가 썼는데 쪽팔린다 이런 용어를 잘 모르니까 한국 기자가 도왔습니다. 제가 참 안 됐더군요. 그 기자가 원래 폴리티코에서부터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젊지만 그러다가 CNN 방송에 나오다가 워싱턴 포스트에 딱 그 못을 박았는데 그걸 한국 얘기를 중국 기자가 그 어감 자체를 다 모르니까 새끼 하면 이게 뭐지? 어디서는 이것을 F자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고 어디는 멍청이라고 하고 어디는 정말 바보 멍텅구리 모란이라고 하고 이럴 정도의 뉘앙스를 한국 대통령이 한 것을 중국 기자에게 가르쳐 줘야지 되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것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다 대고 AFP 통신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낮고 그러면서 야당은 그 주한 미군이 2만 8천 명이나 되는 미국을 모독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지금 야당은 사실은 얼마나 미국에 너무 굴종적이고 미국과 왜 그렇게 가까우냐고 평소에는 얘기를 해오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이 부분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AFP 통신이 그대로 전합니다. 국가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한 비방 외교다. 그런 감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이 원래 먼저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AFP가 전부 보도를 합니다. 10번을 들었는데 그건 바이든이다. 이거 대통령실의 발표가 잘못된 거야. 그게 무슨 바이든이지 그 바이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순간에 박진 그 외교부 장관에게 했다니까 직접 해명하면 될 텐데 왜 해명을 안 하나?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디언도 여왕 조문을 안 해서 그것도 국가적인 위신을 훼손했다고 하고 하는 그 한국의 쭉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프랑스의 대통령은 걸어서 갔는데 왜 못 갔느냐. 프랑스 대통령은요. 그때 걸어서 가는데 와이프와 같이 운동화를 신고 옷도 파란색이었다고 프랑스에서는 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그냥 평상복인 것 같지만 굉장히 비싼 아주 최고급 옷이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고 그 비난이 어디까지 갔냐면 루머로 장례식에도 저 파란색 옷을 입고 갔다. 무례하게 이렇게 나왔을 정도거든요. 어쨌든 영국의 가디언이 이 점과 지적을 하고
또 어제 그 쪽팔려서 어떡하지까지도 쭉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일본 총리와 뭐 회담을 가서 했다느니 미국 대통령과도 뭐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와서 겨우 뭐 48조를 했다느니 미국 대통령의 스케줄 때문에라고 하면서 한국 매체는 굉장히 많이 이것을 아주 그 형식에 집중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 미국과도 겨뤄볼 수 있는 정도의 국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유엔 총회 연설은 항상 55년부터 브라질이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주최국이기 때문에, 뉴욕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 안 했습니다. 그날 스케줄을 전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만나기로 대강 그냥 그 정상회담은 안 되겠죠. 이 어떻게 유엔 같은 뭐 193개국 멤버의 지도자들이 오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내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그런 국가의 그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한 게 윤석열 대통령만은 아닐 겁니다. 하루 본인의 연설 스케줄조차도 둘째 날로 미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뭐 한국에서는 얘기를 한다. 가디언이 쭉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도 33%에서 28%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시차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어제 퇴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놀랍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서 10번도 더 들었을 때는 이 애플의 맥북이었고요. 맥북으로 들었을 땐 분명히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 뭐 새끼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에서 똑같은 애플 제품인데 애플의 아이폰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MBC의 그 보도로 자동차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들었더니 바이든이 아니고 이 그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로 들렸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놀라워서 어떤 분은 이거 바이든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께, 여러분들께서도 바이든인데 왜 그래? 저 사람은 윤석열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 미국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1055개의 이 기사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의회에 이디엇 맞지, 바보 멍텅구리 맞지. 어떤 사람은 100% 맞네. 어떤 사람 어머 이 세상에 정치인이 진짜를 말을 다 하네. 이게 진짜 헤드라인이야. 전략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국 의회에 바보가 많아.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 뉴스하고 누구는 이렇게 썼어요.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진짜 보도를 했네. 어떤 때는 진짜가 상처를 준다. 의회에 하는 멍청이들이 있다는 그 말이 상처가 되긴 하지만 동의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독한다. 이 기사를 내가 고쳐주겠어. 이렇게 써야지 맞아.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멍청이들을 멍청이라고 불렀다. 그가 오라. 진짠데 뭐가 문제지? 정말 웃기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분은 마지막에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한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은 이름이나 아이디로 봐서는 그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리 YB라는 분은 나는 한국 태생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말한 게 아니다. 한국 국회에 말한 거다. 왜냐하면 한국도 분담금이 있는데 야당이 다수당이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가짜뉴스를 확인도 없이 보도를 했으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비난을 해야지 된다. 미국의 반응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맞고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의 이 같은 댓글이 있는 것도 맞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맞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로 봤다고 하는데 MBC를 어찌 비난을 하랴. 왜냐하면 국가의 이해관계, 이것을, 그런데 미국의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의회의 정치인들을 싫어하니까 공감할 수 있지만, 의회 의원들이 진짜로 지금 AFP나 워싱턴 포스트나 아니면 또 블룸버그도 보도를 했고요, 팍스도 보도를 했고, 이런 그 보도 내용을 보고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했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할 만한 사람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댓글은 댓글이고 외교는 외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무대에 나왔을 때는 국내에선 정말 피 터지게 싸워도 돼요. 욕먹을 일 욕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와서 외교를 할 때는 그건 국민의힘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만의 대통령도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럼 그런 사람을 뽑은 대한민국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진실이라 진실인데 뭐가 어때? 라고 말하면 상관없지만, 뭐가 일이 잘못 틀려서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 그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 문제로 핍박 터지게 싸워도 4년 넘게 외교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뉴스가 널리 퍼져서 해외에 저쪽 대서양까지 다 퍼지고 해서 좋을 것이 무엇인가 한국에, 저는 그것이 조금 생각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그 본국의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아주 그 당연하게 하는 그 같은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면 전 그게 쪽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것 하고, 이 장사에도 언론에도 전부 상도가 있다. 댓글은 댓글이고 외교는 외교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UN 무대에 나가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거기 막 기자들이 많은데 그런 말을 해서 외국 기자에까지 들키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인 겁니다. 전부 이 모든 기사는 서울발입니다. AFP 통신도 서울발입니다. 가디언도, 다른 많은 매체, CBS에서 오늘 추가 보도한 것도 서울발입니다. 서울이 한국이 그렇게 강력한 세계의 그 국가로 됐는데 그곳에 전부 세계 특파원들이 가 있잖아요. 한국이 다른 뉴스 하나도 없이 이것만 하루 왼종일 하고 있었을 때 그제 오후부터 다른 나라 특파원들이 이게 뭐지? 아니,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그 의회를 이렇게 모욕을 했단 말이야? 하고 잘 들리지 않으니까 다 또 자막 처리를 하잖아요. 영어로 됐던 한국어로 됐던 자막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바이든으로 들리면 바이든으로 듣게 되고, 바이든이 아닌 뭐였었죠? 내몰면인가 뭔가, 아무튼 그렇게 들리면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국격을 떨어뜨리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과연 해야지 되는가. 너무 지나치게 사적이었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다 방송했는데 어쩌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프랑스 대통령이 그 어제 그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말도 있었어요. 김은혜 홍보수석 생각났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이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서 지금도 텔레비전에 보이고 있네요. 기밀 자료가 압수된 그게 핫 이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프랑스 대통령에 관한 것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이 이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CNN 방송의 앵커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하니까 제가 고개를 저으면서 당연히 모르고, 그리고 이런 타입의 정보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쿨합니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서 더 많은 정보 알게 되면 기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외국 정상에 대한 정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집착했다고 하잖아요.
단순한 이런 그 민감한 정보, 뭐 단순한 정보 다 저장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해서 정확하게 휘두르는 것에 가치를 안다. 이게 누구의 표현인가요? 아무튼 어떤 기자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그 상대의 뭐 도박 습성이라든가 호텔 습성 이런 것을 알면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것도 그런데 1급 기밀 정보는 훨씬 그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 동안에 11월에 첫 번째 화요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다 기밀을 해제했어. 대통령은 생각만 해도 해제가 되는 거거든. 하고 션 해니티에게 말한 그 기밀 그 자료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연방판사 스페셜 그 특별 감찰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도 법무부 측에도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부 측에는 이제 자료 그 목록 압수해간 그 자료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압수해간 자료의 목록을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9월 30일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 그 가져가지 못했거나 가져가지 않았거나 하는 그 자료 이런 것까지 다 제출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에 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 본인들이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심어놓고 갔어. 여기에 놔두고 갔어. 그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근거로 그 같은 말을 하느냐 증명을 해라 하는 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떠한 기밀 해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말을 해도 수사를 해도 심지어 또 돈에 관한 수사를 해도 기소 가능성이 이쪽 코앞에 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는 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 3명을 고소한 거 돈 안 냈다고 뭐 2억 5천만 달러를 지금 회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뉴욕에서 사업하면서 요리조리 그 탈세를 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루어졌었던 여론조사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감이다. 53%가 불호감. 그런데 불호감 가운데는 대단히 불호감이 많습니다. 44%. 호감에는 전체적으로 44%인데 아주 호감이에요 하는 사람은 23%. 별 변화가 없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7월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별로 변화가 없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나 해외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거의 종교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QAnon의 신화에 빠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이제 소송당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3년 걸린 수사잖아요. 연방 검찰이 기소 이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형사 기소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어제 그 대학 교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다는 것도 알아맞춘 교수가 여기서 끝났다. He's don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핫마이크도 너무 많았잖아요. 내가 유명인이기만 하면 여자는 다 넘어뜨릴 수 있다. 아무데나 다 만져도 돼. 뭐 이런 거. 보통 사람이 그러면 한 번에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오늘 쪽팔린다를 보도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네요. 그리고 다 무슨 피하고 있는 단어를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미 넘어졌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가 하도 많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수십 년 동안 고소를 해본 고소의 달인조차도 최근에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다잖아요. 너무나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이길까 질까도 봐야지 되고 고소 케이스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뉴욕에서는 11년 동안 쭉 뭐 세금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했을 때 자산이 사기적으로 부풀려진 것이 200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211페이지인가 됐었잖아요. 뉴욕 검찰이 제시를 한 게 그중에서 2015년도에 부풀리기는 개인 아파트가 한 3만 스퀘어피트짜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불려놓고 뭐 융자 받을 때 좋잖아요. 나중에 세금 낼 땐 또 줄이고 3만 스퀘어피트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담하다고 대담한 사기 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만 피트라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1,996 스퀘어피트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알라고도 가치가 7억 4천만 달러라고 신고를 했을 때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뉴욕의 검찰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어찌 보면 이 같은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제가 좀 전에 한국의 그 언론의 보도를 말씀드렸더니 뭐 어떤 몇 분이 이 유튜브에 저를 비난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언론에도 사실은 정말입니다. 상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국민을 위한 것일 때는 왜 좀 보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도 좀 작게 해도 되는 것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과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요즘 그게 다 깨진 거예요. 한국도 저는 그게 깨졌다고 보는 겁니다. 깨졌는데 앞으로 이건 다음에 어느 당에서 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서 이런 일은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직이 있고 그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미국도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비호를 해줄 대한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또 박스의 친구, 수십 년 친구 션 해니티에 가서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상당히 많이. 아무튼 그래서 우호적인 매체가 마녀사냥이야. 마녀사냥이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전략은요. 2024년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때 가까이에 가서 모든 재판이라던가 중요한 문제가 터지도록 재판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연기하잖아요. 또 연기 신청을 받아주고 연기하고 연기해서 선거에 거의 가깝게 가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마녀 사냥하는 거다 하면 지지 기반이 정말 단단하게 결집을 하죠. 이걸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리고 있다는 거고요. 기밀 문서고 재산 관련이고 전부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경의 욥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선하디 선한데 너무너무 고통과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욥처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받고 또 하나의 그 욥처럼 예언자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다 맞아. 예언자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업처럼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해. 다시 대권을 잡아야지 돼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꽃을 피워야지 돼. 이게 바로 지금 그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주변에서는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해도 그는 구세주인데 욥인데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유엔 총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유엔과 이제 그 한 해 차이고 그리고 그 숫자는 유엔이 멤버국이 193개국이고 세계은행은 189개국이죠. 두 개의 큰 기구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189개국인데 세계은행에서 하는 것은 돈을 멤버국들끼리 내서 개발도상국도 좀 도와주고 지원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세계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세계은행에 대해서는 김용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 그 총장이었던 분이 총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깝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미국의 정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부터 세계은행 총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세계 은행이 있고 돈을 다루는 게 또 IMF가 있잖아요.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은 항상 유럽에서 그 총재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세계은행은 미국에서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이 김영 총재가 갑작스럽게 그 당시에 그만뒀었죠. 그리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방카를 세계은행 총재로 한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뭐 이게 말이 돼 하니까 아유 우리 딸이 능력은 충분하지만 안 하겠어 하고 임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멜패스입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총재인데 문제가 뭐냐면 세계의 공통적인 이슈가 기후변화입니다. 유엔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등하게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을 답을 안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그 말을 했어야지만 되는 질문을 다 피해 오고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에서 일을 해왔었던 겁니다. 기후변화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뭐 전에 그 재무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특정한 부서의 그 차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을 해서 세계은행 총재가 됐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 약하니까 미국이 지금 일을 하기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게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도 기후변화는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야. 화석연료가 어떠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악시오스가 보도하기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백악관이 이제 대통령제니까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백악관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은행 감독국이 돈을 다루니까 은행 감독국의 그 이사들이 이 사람을 승인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그 본인들이 그 감독국에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사람들은 전과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2024년까지거든요. 5년 임기입니다. 바꾸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마음은 있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주도해가는 이슈나 세계에서 주도해갈 이슈에 대통령의 그 뜻대로 그 행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온실가스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에 부정을 하니까 화석연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것도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누구를 이 세계은행 총재로 할 것인가 기후변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알고 전 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그 존 켈리가 아니라 캐리 전 국무장관 현재는 기후 특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두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76년이에요. 유엔이 77년이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오늘 지금 이제 한창 축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대중교통수단 그 안에서와 또 공항 같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의 유일한 카운티였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의 저쪽에 일부 그 지역별로는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를 했지만 뭐 마트 타고 다니고 통근 열차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곳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카운티별로는 LA 카운티가 뭐 거의 유일했는데 인구가 한 1,000만 명이나 되니까는요. 전체적으로 4천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모여 살고 있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이런 위험이 강해지면은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양로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셔야지 되고요. 주민 10만 명당 지금 뭐 케이스가 뭐 아프고 병원에 가고 하는 케이스가 10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100명 이상이 돼서 14일이 지속이 되면은 다시 지역에 따라서 마스크 쓰기를 이제 또 뭐 의무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하게 점점 더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특히 이제 개인의 그 실외에서는 안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개인의 선택이다. 예전에는 의무에서 개인의 선택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 나쁘신 분들 뭐 기저질환 있으신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부자 동네보다는 가난한 동네가 이 전염병의 그 발병률이 훨씬 높으니까 개인마다 다
환경이 달라서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쪽이 아니 위험하다기보다 긴장하고 봐야지 되는 징집 영장 받은 사람들 왜 한국 노래도 있었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울며 불며 지금은 좀 그런 시기잖아요. 굿바이 하고 있고 주민투표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지아에서 시행되고 있고 무장한 그룹이 집 주변을 막 포위하면서 투표해라 하고 투표장 같은 데 가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사진이 딱 그 벽에 붙여 있습니다. 아무튼 G7 외무장관과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 투표가 가짜 투표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런 형태로 침공을 하면은 주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투표는 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국영 매체는 핵전쟁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서방이 러시아를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 푸틴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리를 더 압박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이 몇 개월 내내 비공개로 러시아의 핵무기 이거 만지작거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조금만 만지작거리더라도 큰 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도 걱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길을 받아서 뭐 이쪽 남쪽에서 뭐 크림반도 쪽도 그럼 다시 우리가 화도 나고 사기 충천인데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겠어 하면 러시아와 정말 격돌을 더 하게 되잖아요. 러시아도 어느 정도까지 자제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사기도 어느 정도까지 눌러주고 이게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축제 아주 즐겁게 즐기시고 토요일에 퍼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기구를 바꿔서 들어보세요. 어떤 건 바이든, 어떤 것은 날리면 저를 막 집안에 검사가 있나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인이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